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어떻게 그림을 공부했고 또 어떤 순간들을 거쳐오며 그림을 그려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스피드 페인팅도 함께 준비했으니 라디오 틀어놨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뭐라도 그려볼까 하고 생각했던 건 그해 가을쯤이었어요. 친구랑 같이 플리마켓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 아이패드랑 프로크리에이트 앱으로 캐리커처를 그려주시던 작가님이 계셨거든요. 그냥 그때는 기념으로 이런 거 받아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시고 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휴학을 한 상태여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당시에 제가 덕질, 웹소설, 웹툰 같은 것에 엄청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의 1, 2차 창작물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층 더 나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졌고, 그래서 바로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됐죠. 아이패드를 샀던 이유는 그냥 무작정 디지털 드로잉을 해보고 싶은데 타블렛 같은 걸 사기에는 너무 본격적인 것 같았고 또 그 당시에 아이패드가 되게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되게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이패드 6세대와 애플 펜슬을 구입하고 프로크리에이트 앱도 바로 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뭐부터 그려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고 그냥 손 가는 대로 따라 그렸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죠. 물론 내 뜻대로 그려지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새로운 문물을 접해서 그런지 매일매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그렸어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의 그림을 보면 정말 엉성하고 얼굴이라고 그려놓은 게 이목구비고 뭐고 다 삐뚤어져 있지만 재밌게 그렸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에는 복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 수업 듣고 과제하고 매주 유튜브 업로드하고 그러느라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도 그림은 계속 그렸어요. 이때는 이제 눈, 코, 입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라서 일명 대갈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캐릭터의 얼굴만 엄청나게 그려댔죠. 이때도 팬아트 1차 창작 위주로 손 가는 대로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제 브이로그에 되게 자주 나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칭찬받으니까 너무 신나서 정말 바쁜데도 지속적으로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또 2019년은 제가 왕초보 시리즈를 비롯해서 그림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한 해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알려준다고 그런 영상을 만들었나 싶은데 어설프게 만들었던 영상들이 반응이 좋아서 혼자 의아해하면서도 되게 즐거웠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덕분에 재미있게 그림을 그렸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용기도 많이 얻게 되었어요. 사실 어설픈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때 그림 관련 영상을 올렸던 게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그림을 그려야지 하고 처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된 듯해요. 그리고 2020년은 제가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이기도 했고 저희과 특성상 졸업 작품을 해야 졸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바쁠 수밖에 없었던 해였고 그만큼 정말 마음속에서 풍파를 많이 겪었던 해였어요. 졸작 자체도 일이 많은데 그걸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림도 그리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해내려니까 체력도 멘탈도 잘 안 받쳐주더라고요.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고 곧 있으면 졸업인데 취업은 어떡하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여전히 즐거웠고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잠을 아껴가며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쁘다고 그림을 쉬게 되면 얼마 없는 실력마저도 사라질까봐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꾸역꾸역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그림을 업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쉬어야 할 시간도 제끼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정도로 좋아하는 일인데 진지하게 도전해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주변에서 쓴소리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냐. 너 그거 지금 취미니까 재밌는 거지 일이 되면 싫어질 거다.
전공한 사람들도 그림으로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비전공자인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등등.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오히려 진짜 내가 프로가 되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2021년이 되었고 저는 졸업을 했고 이제는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올해부터 고민은 더 많아졌죠. 주위의 친구들은 벌써 취업을 했거나 취준 중이거나 둘 중 하나였고 저는 그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그림을 그려서 돈 버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독하게 다짐했던 게 무색할 만큼 나도 그냥 빨리 회사 들어가서 돈 벌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은 정말 갈팡질팡했어요.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가 그냥 취소하기도 하고 마음 잡겠다고 그림 공부하러 독서실을 다니기도 했죠. 그런 와중에 친구가 저보고 올해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네가 1년 동안 그림 공부해서 실력 쌓아온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은지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온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은지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하고 그림을 그린 지 2년이 넘어서야 결심이 서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짧은 그림 생활 일대기인데요. 이제 시기별로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림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그림을 처음 시작했던 2018년 12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그림 공부를 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이때는 정말 마구잡이로 그리기도 했고 딱히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취미였으니까. 그럼에도 뭔가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정석미남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들의 사진 위에다가 선을 그어가면서 이목구비의 비율을 잡아보는 거였어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딱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 썼던 방법인데 저는 인물 그림, 그 중에서도 잘생긴 남자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얼굴만 무작정 파기 시작한 거였죠. 사진 위에다가 줄을 막 그어가면서 이마에서 코, 그리고 턱 사이의 비율은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턱선이랑 귀 끝은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눈과 눈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 때 가장 좋은지, 눈썹과 눈 윗꺼풀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좋은지, 코의 너비는 얼마가 이상적인지, 입꼬리는 어디까지 뺐을 때 제일 잘생겨 보이는지, 턱의 모양은 어떨 때 제일 내 마음에 드는지 등등 이런 걸 약간 집착적으로 분석해서 그 비율을 알아내고 그냥 외워버렸어요. 저는 원래 공부 스타일도 모든 걸 통째로 외워서 머리에 집어넣는 방식이라 그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린 거였죠. 그렇게 비율을 머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존잘님들의 그림을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 작가님은 이마와 코와 턱 사이의 거리를 어느 비율로 잡았지? 얼굴 너비는 어느 정도로 하셨지? 눈매는 어떻게 표현하셨지? 코는? 입술은? 턱 끝과 목이 이어지는 라인은? 귀는 어디쯤 잡았지? 이게 실제 인물이 가진 비율이랑은 얼마나 다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했어요. 이때는 정말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얼굴 그리기에만 열중했어요. 사실 얼굴 밑으로는 제가 절대로 그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끝장나게 잘생기게 그려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림을 시작하고 1년 반 동안은 계속 얼굴만 그렸어요. 이렇게 사진이랑 다른 작가님들의 그림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율을 찾아내서 외우는 게 이 당시의 공부법이라면 공부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그림을 쪼개서 다시 합쳐보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님별로 캐릭터를 그릴 때 디폼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A라는 작가님 그림을 보면서 이분이 눈을 그리는 방식을 가져오고 B라는 작가님 그림은 콧대를 그리는 방법, C라는 작가님 그림에서는 입을 그리는 방법, D라는 작가님 그림은 얼굴에 명암을 주는 방식, E라는 작가님 그림에서는 머리카락을 연출하는 방법을 가져오는 식으로 다 쪼개서 제가 그림 그릴 때 합쳐서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그림이 약간 제각각인 느낌이 나니까 여기서 응용을 해서 쪼개져 있던 형태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다시 변형을 해서 그렸어요. 이게 말로 하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정말 재밌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면 정말 다양한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림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관찰하는 힘도 기르고 눈도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림 그릴 때 보는 눈을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높이는 거. 이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가져와서 좀 괴로울 수도 있는데 눈이 높아진 만큼 성장한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한층 더 웹소설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는 표지 일러스트 그림에 엄청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런 표지 일러스트는 주로 반실사, 실사 위주의 그림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전까지 계속 만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캐릭터체 위주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지 일러를 보면서 와, 나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반실사 위주로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여전히 저는 얼굴만 그리고 있는 상태였죠. 반실사로 넘어오니까 그림이 더 재밌어지면서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껏 표현해왔던 거랑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었고, 근데 그만큼 뭔가 얼굴 하나를 그려놓고 나니까 만족감이 이전보다 강하게 오더라고요. 이때도 공부 방법은 이전이랑 똑같았어요. 반실사 표현 자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사진 하나를 옆에 두고 카피하듯이 그리는 모작도 몇 번 했었고, 반실사 위주로 그리시는 작가님들 그림 뚫어져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한 건지 정말 많이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졸작을 하던 때라 그림 그릴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그림 구경이라도 많이 해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자기 직전에, 학교 가는 지하철 안 등등 시도 때도 없이 사진 구경하고 모으고 그림 구경하고 관찰하고 확대해서 어떻게 그렸나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랬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솔직히 모작을 많이 한 편은 아닌데요. 이유는 모작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하고 막상 모작이라고 했는데 참고한 사진이랑 안 비슷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그림 못 그리는 것 같고 이래서 정말 1년에 한두 번 할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대신에 그거의 수십, 수백 배로 그림 관찰을 많이 했어요. 사진 같은 걸 가져와서 스포이드로 막 찍어보면서 피부색 변화도 관찰하고 그러면서 피부에 파랑색과 초록색과 보라색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얼굴까지밖에 못 그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내가 인체도 잘 그리고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인체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되어서야 인체 공부를 시작한 거죠. 인체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본기가 안 잡혀 있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주구장창 그렸던 얼굴조차도 각도가 심하게 틀어지는 구도를 잡으면 못 그리겠고, 그래서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 산 책이 디지털 일러스트를 위한 드로잉 해부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책을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체크하고 어설프지만 인체도 몇 번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진짜 진지하게 그림 공부라는 것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김라키 선생님의 인체 드로잉 책을 샀고 핀터레스트랑 구글을 돌아다니면서 해부학 자료를 수백 장씩 모았어요. 이때도 역시 공부 방법은 집착적으로 암기하는 거였죠.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뼈랑 근육 이름부터 다 외우고 위치도 외우고 이 근육은 어느 뼈에 붙어서 나오는지 어떤 근육이랑 다시 이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가면서 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색감이나 빛에 대한 이론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빛과 색에 대한 이론도 다시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2달 정도는 그림 학원을 다녔어요. 이때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얻고 싶었던 건 그림 그리기에 대한 이론이었는데 실제로 다녀보니 주로 제 그림에 대한 피드백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원 수업이랑은 좀 안 맞구나 싶어서 오래 듣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학원도 다녀보고 혼자 공부도 계속 해오면서 나중에는 제가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이론도 완벽하게 알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빛, 색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을 그림 그릴 때 계속 틀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정말 좋은 퀄리티의 자료들이 검색 몇 번만 해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들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추천드려요. 이런 것도 그냥 틀어놓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필기도 해보고 하면서 뇌에다가 딱 내용을 심어야 도움이 돼요.
이렇게까지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림을 그렸던 2년 5개월의 시간 중에서 각 잡고 공부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 건 3,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림을 공부해서 그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금방 질릴 것 같기도 했고 저는 제 성격상 제가 즐거워서 해야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데 실력이 안 늘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자기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에 공부를 해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인체 공부가 너무 귀찮고 어려워서 하기 싫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좀 지나니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된다는 걸 깨닫고 그때 하기 시작하니까 좀 어렵긴 해도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공부하면 나 그림 더 잘 그릴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렇겠지만 목표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정말 지독하게 잘생긴 남성 캐릭터를 그리는 것에 거의 집착? 광인 수준으로 매달려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전공자이니까 전공한 사람들의 제곱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독한 목표가 있으니까 밥도 거르고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시면서 난 뭘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목표가 확실해지니까 그림 그리는 게 더 즐거워졌거든요. 그리고 너무 뻔한 말 같지만 그림 그리는 스스로를 많이 믿어주세요. 자신감 잃지 말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저를 믿지 못한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 쉬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끔은 와, 내가 그렸는데도 너무 잘 그렸는데 싶은 순간이 한 번씩 오는데 그때의 성취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대견하고 막 그렇죠. 그러다가 또 다음날 되면 못 그리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처럼 밖에 날씨가 어떻든 몸 상태가 어떻든 그냥 매일 하면 돼요.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이번 영상에 대부분 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그림이 막힐 땐 어떻게 했는지, 그림체는 어떻게 잡아간 건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등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그랬다간 8시간짜리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또 영상을 찍어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림 활동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늘 건강하세요. 안녕!